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뉴질랜드의 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오프닝을 도대체 몇 번째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아무튼 잡술 집어치우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질랜드의 집의 형태는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홈스테이, 두 번째 플랫, 세 번째 렌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홈스테이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홈스테이는 말 그대로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쉽게도 홈스테이에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홈스테이는 따뜻한 밥을 제공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을 처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학생, 만약에 부모님이 같이 이 나라로 못 오는 경우 부모님들이 이제 밥 이런 거에 되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학원을 통해서 홈스테이를 이렇게 직접 구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근데 밥을 제공하기 때문에 되게 가격이 비싸겠죠,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한 300불 언저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더 싼 데도 있고 물론 더 비싼 데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플랫. 플랫이 보통 워홀러들이 오면 처음에 사는 곳이라고들 많이 하죠. 보통 한 90%는 플랫에 살지 않을까 싶어요. 플랫도 홈스테이처럼 가정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쉐어하우스처럼 각 방마다 이렇게 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플랫에서 많이 살았는데, 플랫은 정말 이 방, 지금 제가 묵고 있는 이 방만 제 거예요. 부엌도 공용, 화장실도 공용, 뭐 거실도 공용, 다 이제 쉐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은 홈스테이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겠죠. 가격도 제가 어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의 수도는 아니지만 뉴질랜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뉴질랜드 인구의 80%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여기는 가격이 한 200불 정도 합니다. 보통은 200불이 넘고 간혹가다 200 아래도 있는데, 뭐 거실 쉐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위치가 조금 구석진 곳일 수도 있고, 그리고 쉐어룸이라고도 있는데 정말 기숙사처럼 그냥 한 방을 다른 친구 룸메이트와 나눠서 쓰는 거예요. 쉐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160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클랜드 시티 주변은 뭐 노스쇼어, 알바니 뭐 이런 데가 있겠죠? 이런 곳은 170, 180 정도 합니다. 그리고 웰링턴, 뉴질랜드의 도시죠. 아니, 뉴질랜드의 수도죠. 여기는 공무원이 정말 많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물가가. 여기는 한 250 내외? 진짜 비싸다,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크라이스처치, 여기도 되게 큰 도시거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주에 150불을 내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게, 한국은 워낙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원룸에 다들 사시잖아요. 한국에서 진짜 이런 가정집에 들어가서 홈스테이도 아니고 무슨 밥도 제공 안 받으면서 내 혼자 밥 다 해먹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원룸 안에는 화장실과 부엌과 뭐 그런 게 다 구비되어 있지만 여기는 제 방만 오로지 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원룸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이런 주거 생활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아니 아무튼 가격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지금 150불에 살고 있지만 다른 지역도 보통 150불에서 180불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렌트. 렌트가 사실 진짜 짱이에요. 그냥 집 하나를 통째로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엌도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쓸 수 있지, 화장실도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쓸 수 있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커플분들은 렌트를 많이 해서 사시고요. 그리고 내가 마음 맞는 친구가 진짜 한 3, 4명이 있다, 그러면 진짜 렌트를 구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나 혼자 렌트해서 살더라도 방은 또 구하면 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렌트를 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배짱이 없어요. 여기에 렌트를 같이 할 만큼 친한 친구도 잘 없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방이 3개 있는 집을 구했어. 그럼 나 방 하나 쓰고 2개의 방은 또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입자를. 너무 귀찮을 것 같아. 근데 저는 타오랑가, 저희 키위 팩하우스에서 일할 때 작년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렌트를 해서 살았었거든요. 그것도 근데 진짜 좋았어. 렌트가 확실히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단 뉴질랜드 집의 3가지 유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집들을 구할 때 내가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들이 무엇인가? 한국에서도 원룸 구할 때 체크리스트가 꼭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한국에 있는 그런 리스트들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왔는데, 첫 번째, 가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을 사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다들 버짓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 그 버짓에 맞는 집을 구해야 하잖아요. 사실 한국도 오피스텔 살면 뭐 관리비라고 따로 나가는 거 있고, 뭐 다른 원룸도 뭐 전기세, 물세 이런 거 다 따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구할 때 첫 번째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모든 것이 다 포함인지 다 포함이 아닌지, 물세, 전기세, 와이파이세, 이 3가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물세 공짜, 와이파이 공짜, 전기세 공짜예요. 근데
이 전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전기세가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 여기 하우스메이트들끼리 쉐어를 해서 낸다 그런 집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게 휴지, 세제 뭐 이런 생필품들이 포함인지. 사실 플랫에서 살게 되는 경우에는 휴지랑 세제는 포함된 곳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휴지랑 세제가 포함이 아니에요. 화장실 갈 때마다 내 휴지를 들고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닌데 내 24개입 내가 한번 샀으면 다음에는 집주인분이 사시고 뭐 그게 다 떨어졌으면 내가 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 집은 운영? 이라고 해야 하나? 저희 집은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게 본드비, 노티스 미니멈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써 놓을게요. 이 세 가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마무시한 불상사가 일어나실 수도 있으니 이 세 개는 꼭 확인하셔서 들어가시는 걸로.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우스메이트들의 생활 공간이 어딘지. 한국은 사실 원룸에서 살고 뭐 아파트에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층간 소음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데 하우스메이트의 뭐 방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들린다든지 아니면 거실과 내 방이 굉장히 붙어 있는데 거실에서 겁나 시끄럽게 뭐 파티를 한다든지 뭐 TV를 겁나 틀어놓고 있다든지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가 이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내 방을 구할 때 거실이랑 거리가 조금 되는지 부엌이랑 거리가 되는지 화장실이랑 거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방을 구할 때 2층 집으로 알아봤었어요. 왜냐면 보통 거실이 1층에 있고 방이 2층에 있거든요. 뉴질랜드 집들은. 그래서 거실에서 문 닫고 이렇게 뭐 떠들든 말든 뭘 하든 제 방까지는 정말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방에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시끄러워. 그리고 세 번째, 하우스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사실 이거는 뭐 두 번째랑 조금 연관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집에서 누구나 다 조용하게 쉬고 싶지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중요하게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가정집을 들어가게 되신다면 이 가정집에 손님이 많이 오는지 그걸 일단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플랫메이트들이 많이 사는 쉐어하우스에서 살게 되신다면 거실에서 이렇게 도란도란 모여서 뭐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놀고 이런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우스메이트들의 일 시간도 파악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만약에 모두가 다 뭐 5명이 살아. 근데 뭐 다 9시까지 출근해야 돼. 그러면 아침부터 화장실이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제가 렌트해서 살 때 모든 사람들의 일 시간이 거의 다 똑같으니까 화장실이 아침마다 전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누구는 부엌에서 씻고 누구는 뭐 화장실에서 씻고 막 이런 적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뭐 사람이 많이 살면 화장실 개수가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화장실 개수는 몇 개인지 뭐 욕실은 몇 개인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 수납 공간 확인해보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다 중요하대. 부엌에는 특히 냉장고 그리고 팬트리. 제가 옛날에 살았던 집은 냉장고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뭐를 쟁여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구할 때도 냉장고 공간을 얼마나 주실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여쭤봤었거든요. 선반 이런 것도. 이사를 갔는데 냉장고나 선반 이런 수납 장소가 좀 적절치 않다 해야 할까? 좀 모자라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를 가시기 전에 한번 집을 볼 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압이랑 햇빛이 잘 드는지. 이것도 저는 확인을 해봤던 것 중 하나인데요. 사실 원룸에서도 이것 정도는 다들 확인을 하고 오시잖아요. 괜히 물 한번 틀어보고 변기 한번 내려보고 창문에 햇빛 얼마나 들어오나 보고 뭐 동서남북 한번 확인해보고 다들 하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트와 거리가 가까운지를 또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차가 없으면 특히나 더 중요해집니다. 큰 마트가 도보 10분 안에 있으면 너무 좋지만 큰 마트가 아니더라도 후레쉬 초이스나 포스케어 같은 작은 마트들도 있으면 금상첨화. 우유가 다 떨어져가지고 뭐 급히 사러 나가야 된다거나 그럴 때 그런 마트들이 옆에 있으면 아주 좋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차가 있는 워홀럿이라면 파켄세이브가 집 근처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파켄세이브랑은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사실 워홀럿들은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파켄세이브를 굉장히 많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파켄세이브가 있는 곳이라면 아주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 퍼니처인지 아니면 언퍼니처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퍼니시드인지 언퍼니시드란지 이렇게 말하나? 아무튼 가끔 새 집에 뷰잉을 가게 되면 언퍼니처인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워홀로들은 뭐 매트리스, 뭐 침대 갖고 있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근데 키위들은 그런 거를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구비를 안 해두시는 집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진이 안 올라와 있는 경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집 보러 가기 전부터 퍼니천지 언퍼니천지 물어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정말 그냥 맨바닥밖에 없어. 여기 카펫바닥이지. 여기 카펫바닥밖에 없어. 그러면 진짜 정말 그냥 시간 날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리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7가지의 확인사항, 체크리스트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집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트레이드미, 페이스북, 코리아포스트, 카톡, 오픈 채팅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인 플랫이랑 외국인 플랫이랑 다른 점이 외국인 플랫에 들어가게 되면 집에서도 영어를 써야 된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한국인 플랫에 살게 되면 일단 깨끗해요. 보통 정말 깨끗해요. 저는 외국인 플랫도 많이 알아봤었는데 청결 면에서는 한국인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굉장히 많이 해먹을 수 있다는 거, 자유롭게 해먹을 수 있다는 거, 냄새 나는 음식들도. 그리고 외국인 플랫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들로 한인 플랫을 선택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정말 케바케인 것 같아요. 어떤 집을 구하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떤 집주인을 만나느냐, 어떤 하우스메이트들을 만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뽑아가셔서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길었다 오늘 영상. 이것도 이제 편집해보러 가야죠.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번에 5월 풀린 거 알죠? 그러니까 다들 뉴질랜드에서 만납시다. 빠이.